네, 돈 되는 정보 찾으러 가보실까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 짝에서는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 오늘은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카카오 주가 부정적 전망에 탈출해야? 아니면 지금이 기회? 이 물음표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의 핫 이슈니까 카카오 많이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워낙 많이 들으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뚜렷한 악재,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주말 동안 중단이 됐다는 점. 올해 5번째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12년 서비스 고간에 이번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20에서 200억까지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일단 지금 추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수치죠. 저희 오후장에 지금 이 2시 구간 넘어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슈의 무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일단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반 정도는 하락폭을 메운 상태입니다. 이제 악재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주가에 반영해 나갈까가 궁금증일 텐데요. 영구적 이동자가 이동할 것인가? 그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뽑아온 삼성증권과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좀 넓게 보도록 하죠. 정말 제한적인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짝에서의 카카오 그룹주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사님 가장 궁금한 건 이슈의 무게와 더불어서 일단 그룹주가 낙폭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제히 절반 정도 메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정도에서 더 급락은 없을 것이다. 횡보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악재에 일단 급브레이크는 걸렸다라고 봐도 되는지 시장 상황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게와 함께 지금 자리에서의 종목 반응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네, 카카오가 내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이었구나 다들 주말 동안 여기셨을 텐데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게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라든가 다른 대체제로서의 역할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하고 공기처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시 여겨지던 것이 그렇지 않았을 때 사용자들은 좀 당황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현재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용자들은 대안을 좀 찾아봐야겠다. 주말 동안에 여러 대안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불편 상황이 개선됐을 때 카카오가 재발 방지가 좀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좀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가장 먼저 불편했던 사용자한테 진정성 있는 대처가 회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단 앞으로 카카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될 상황까지 놓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작게는 웹툰을 보지 못했다. 아니면 카카오의 이모티콘은 어떻게 사용하나 아니면 당장 안부를 묻지 못했다. 페이스 통화를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비용을 냈는데 광고가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경쟁사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용자들한테는 투트랙 전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탈자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경쟁사들은 이번에 카카오 사례를 보면서 나한테는 어떠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전 예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사실 2호나 3호나 데이터 센터의 소중함을 좀 알지 않았나.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이 묻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함 그리고 데이터 운영, 관리에 대한 중요함이 부각될 만한 이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단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보안 쪽까지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이쪽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략의 힌트를 갖고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사님?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확확 는다라고 보실 수 있거나 뭐 이슈는 이슈,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시장의 자금 여력이 작년, 재작년 같이 많고 시장이 이러한 이슈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금이 몰려들거나 수급이 개선된다라면 모를까 지금 현 시장에서는 하루 이슈에 끝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카오 시세를 보더라도 추가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결국에는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해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수혜주라고 거래됐던 종목들도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음봉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이사님 그러면 보유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카카오와 같은 경우는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가 되면 들고 가도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 오늘 첫 질문이 탈출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 요거라서요.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 현재 카카오를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신규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를 생각해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 프렌즈 좀 멀어지고 싶은 친구가 아닐까요? 멀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를 뭐 주말이어서 다행이다. 한 줄 평을 하면 주말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다. 이 정도로도 선방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프렌즈는 가까이 지금 갈 수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 네이버 쪽은 뭐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가 살짝 기우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카카오가 가까워지기 힘든 친구면 네이버도 역시 어울리기 힘든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비싸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쪽에서 악재가 터진 거긴 하지만 조금 더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하나 봐야 되는 이슈가 환율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에 대해서 지금 우려 섞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장 뚫고 있는 환율, 역발상 투자로 극복하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어디까지 보는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죠. 최근에 달러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음에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11거래 연속 매수세라서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시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이러한 추세가 가팔라지면 외국인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여기는 의문이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그러죠. FOMC가 11월 초니까 맨 마지막 주는 연준 의원들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지어서 아마 나올 거라고 합니다. 성향표를 쭉 봤더니 매파 쪽으로 기운 의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번 주에 강달러도 아닌 킹달러 조금 더 가속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급까지 연관해서 국내 증시 후반으로 갈수록 우려를 좀 해야 될지 분석을 부탁드려볼게요. 1,600원이요. 뭐 지금 말만 들어도 뭐 살 떨리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0원. 사실은 뭐 이제 기사화돼서 저도 화들짝 놀랐는데 지금 1,450원대에서 1,440원대니까 뭐 10%만 올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의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뭐 시진핑이 3년임 하고 난 다음에 봉쇄를 해제할지, 봉쇄를 더 강화할지, 뭐 연준 위원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강한 코멘트로 할지 그것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에 1,600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여기시는지 한번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강달러의 환율 수혜주들은 3분기에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뻔히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3분기 실적이 가늠됐는데도 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했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강한데도 환율 수혜주들이 힘을 못 준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 배팅하는 것인가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자동차보다는 IT 대형주들,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을 빳빳하게 버티는 가운데 여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고 오늘 IRA 관련주들이 고밸류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들은 시장의 환율에 대한 1,600원에 배팅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이사님 딱 다음 이슈로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딱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IT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뚜렷한데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뭐 자동차 쪽만 보면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해도 너무 지나치진 않을 듯한데요. 조금 더 이런 장기적인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관심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쪽을 환율 수혜주로 분류하는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을 다 한꺼번에 질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여기서 12월 2일 날 나올 FOMC와 그 다음 주에 나올 CPI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난 어디에 배팅할 거야 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거는 투자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는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의류, ODM 이쪽은 사실 환율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시세를 주지 못하는 것은 지금 시장은 환율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성장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꼼꼼히 좀 따져보자면 KTNG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관련한 장배가 잘 팔리고 있고 그동안 5년 동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다가 성장 모멘텀이 좀 생기기 때문에 환율 수혜와 성장성에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환율 수혜를 보고 성장성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을 시장에서 고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는 KTNG가 오늘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좀 두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의 흐름과 함께해서 뉴스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